네, 이번에는 이 부평구 합선거구 국민의힘 예비 후보로 나선 유재홍 예비 후보와 함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소개부터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부평가 국회의원 후보로 확정된 유재영입니다. 먼저 선의의 경쟁을 해주신 우리 조영균 후보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위로의 말씀드리고요. 후보로 확정된 만큼 그 무게와 책임감이 얼마나 큰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무게와 책임감으로 선거에 임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당내 경선에서 조영균 전 인천시 정무수석과 경쟁이 있었죠. 네. 예. 일단 후보로가 예비 후보 상태이긴 하지만 이제 출마를 앞두고 계시고, 그리고 일단 출마의 변도 좀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예, 일단 지난 지방선거에서 구청장에 출마했다가 아깝게 2.5% 차이로 제가 낙선을 했는데요. 부평 갑구에서는 그래도 4.5% 이겼고 을구에서 좀 져가지고 아쉽게 속패를 했는데 이번만큼은 출전해서 반드시 서력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예. 여러 가지 정책과 공약이 있는 만큼 우리 토론이나 기회가 됐을 때 우리 주민 여러분들께 상세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소 좀 이른 일정일 수도 있는데 저희가 좀 보도나 현장을 통해서도 좀 소식을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본인이 일단 경쟁 후보들 간에 이제 강점을 내세워야 하시는데 네네. 지금 준비하신 강점들은 뭡니까? 일단 노정면 후보님 뵈니까는 얼굴도 굉장히 잘생기셨고 네. 완전히 강남 스타일이세요. 근데 네. 그에 비해서 저는 외모보다는 일하는 의원. 예. 예를 들어서 일전에 우리가 만들었던 인천시 이은카드라든가 지역의 이제 현안 문제들, 그다음에 수건사업 문제들 그동안 많이 풀어냈잖아요. 그거하고 제가 갖고 있는 장점 중에 또 하나는 이제 조직력. 그동안 18년 동안 지역에서 탄탄하게 지역 활동을 했기 때문에 조직력만큼은 예. 다른 타 후보들보다 훨씬 더 월등할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스킨십이죠. 결국엔 지역 주민들하고 오랜 시간 누적되면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 스킨십 했던 것들이 잘 이번 선거에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정도로 말씀 좀 드릴게요. 예. 벌써 명료하게 이렇게 뭔가 멘트를 준비하고 다니시는 것 같아요. 예. 자, 공약도 준비하고 있는 내용들 대표적인 것들 좀 들어볼까요? 일단 부평하면은 군부대 이전 부지 활용에 대한 것들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일단 삼부급단 지금 이전 부지에 우리가 무엇을 넣을지가 굉장히 고민인데, 인천시하고는 결이 좀 다르긴 합니다. 인천시에서는 거기에 이제 주거시설을 좀 안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부평의 먹거리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부평 경제에 훗날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일단 삼부급단 자리에 산업시설 내지는 앵커시설을 좀 유치를 하고 싶고, 또 하나는 우리 캠프마켓에 인천시 유정복 시장님이 공약 중에 하나가 인천의료원, 제2의료원이 들어오는 게 공약이었습니다. 근데 상국 4동에 들어올 계획인데 상국 4동에 있는 주민들이 상당히 좀 불안해하세요. 예를 들어서 공공의료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내지는 공공의료가 들어왔을 때 의료질이 좀 떨어지고 지역이 좀 슬럼화되면 어떡하냐 이런 걱정들을 하셔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러니까 인천시가 인천의료원을 짓고 운영은 대학병원들한테 맡겨서 결국에는 서울에 있는 보라매 병원처럼 이렇게 민간 위탁하는 방식으로 가면 어떻겠냐고 주민들한테 한번 제안을 드려봤어요. 그랬더니 호응도가 굉장히 있어서 인천의료원을 민간 위탁하겠다 이렇게 두 가지 공약을 좀 갖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국회의원이 만약에 된다면 또 국회에서 입법 활동을 또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 의식하고 있는 또 생각한 어떤 법안발이나 이런 것도 지금 말씀하실 게 있나요? 기본적으로 법안을 발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폐지하는 것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통법, 단말기 통신법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국가가 석유라든가 에너지라든가 이런 것들은 가격을 가지고서 국가가 이제 조율을 좀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여러분 국민 여러분이 다 쓰시는 휴대폰 같은 경우는 사실 국가가 금액을 가지고 저울질 한다는 건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단말기 통신법은 반드시 폐지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나중에 이제 공약 저희가 집에 발표하겠지만 시간은행제라든가 이런 쪽들은 입법 활동을 통해서 많이 만들어내고 싶습니다. 특히나 일자리 창출하는 법안들은 저희가 생각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아마 중점적으로 일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부평구에 지금 총선에 가려서 지금 걱정이 있는 현안이 하나 있어요. 가려 있긴 한데
지금 소각장 문제, 이제 원래 부천과 광역 소각장을 할 뻔했다가 이제 부천에서는 단독 소각장 가는 바람에 이제 부평 계양권의 소각장을 마련해야 되는 사안이 있습니다. 지금 이게 아직 그 난제인데요. 좀 여기서 해안이 있다면 좀 듣고 싶습니다. 굉장히 좀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예. 일단 그 부천시가 협약을 안 지키는 건 사실 부천시가 이제 협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부천시에 대한 책임을 좀 묻고 싶고요. 그와 함께 지금 부천시에서 우리 일신동으로 지금 옮기려는 오정동 군부대 부지가 있습니다. 오정동 군부대 이전 사업을 제가 원점에서 한번 재검토해야 되겠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 또 마지막으로 계양 쪽이나 뭐 부평 쪽이나 누구든 당선이 될 거잖아요. 이제 네. 4월 10일이 지나고 나면 그러면 거기에는 계양의 이재명 대표도 있고 우리 지금 원희룡 그 장관도 있고 후보도 있고 이런 분들하고 협력을 해서 계양 부평에 초당적으로 협력을 해서 이거를 건설하지 않으면 나중에 피해 보는 거는 계양하고 부평 지역 주민들이세요. 다른 또 얘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서구 쪽이나 이런 예. 쪽에 그 확장을 해서 그럼 결국은 확장을 해서 그쪽에 소각장을 짓게 되면 계양하고 부평 주민들은 이 그러니까 쓰레기 비용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내셔야 돼요. 그러면 가뜩이나 어려운 경기에 이런 것들 지역이 없음으로써 불필요한 비용들이 나가야 되는 부분들, 이런 건 정치권들이 좀 책임져야 된다. 그래서 소각장 문제는 이제는 냄비 시설이 아니라 이제 우리 생활에 꼭 들어오지 않으면 안 되는 시설로 이렇게 인지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예. 이번 이제 총선을 치르면서 경쟁 후보들과 꼭 공론화하고 싶은 지역의 현안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일단 공병부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갑과 을고를 떠나서 부평에 있는 정치인들이라면 공병부대 이전 자리 개발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기대감이 주민들도 많이 예. 있는데, 사실 그런 부지들에 그냥 아파트 다 때려지는 건 저는 구에서 지금 추진하고 예. 있지만 좀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금싸라기 같은 땅들은 거기에 개발할 수 있도록 조건을 좀 만들어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그 들어오려는 사업자들이 돈이 안 되면 거기 왜 들어오겠어요? 돈이 돼야 들어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구에서 이런 것들을 활짝 좀 열어줘야 되는데, 기준에 있는 예를 들어 용적률이라든가 기준에 있는 용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 놓고서 사업자한테 그 사업을 제시를 하라고 하면, 제가 봐서는 아파트 내지는 아주 그 협소한 그 상업시설 뭐 이런 것들로밖에 개발이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그 좋은 땅들을 그렇게 개발한다는 건 저는 역사에 그 후퇴된 일이다. 그리고 나중에 역사가 판단할 거다 이렇게 봐요. 늦더라도 정확하게 그 지역에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것들을 들어올 수 있게끔 환경을 조성한 다음에 공모를 해야죠. 예. 이런 것들은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구의 문제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협력해서 이 문제를 좀 풀어보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뭐 국회의원 선거이기만 하지만 지역 현안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는 유권자들의 시선으로 저희가 질문을 드려봤고요. 저희가 좀 질문을 마지막으로 좀 드릴 건데, 유권자들에게 좀 부탁하고 싶다면 한마디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요? 투표는 자기에게 유리한 쪽에 한다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 주민 여러분들도 정말 지역에서 일하는 사람들, 정말 일을 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원했던 그 수건 사업들을 풀어낼 수 있는 사람들을 잘 선택하셔서 4월 10일 날 다 투표해 주셔야 그 결과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많은 표를 가지고 힘을 갖고 국회에 들어가야 예산도 많이 갖고 올 수 있고 여러 가지 현안들을 풀어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부평 지역에 계신 우리 유권자 여러분들께서 4월 10일 날 꼭 투표해 주십사, 이렇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저희가 준비한 질문은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이제 총선 후보로 나선 각 정당별 예비 후보자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후보자 대담 토론 초청 대상 기준을 준용해서 이 자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후에 이제 각 정당별 후보자들의 상황도 바뀔 수 있는데요. 그 상황에 맞춰서 저희가 추가 필요하다면 대담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유재홍 부평갑 국민의힘 유재홍 예비 후보와 함께한 이슈토크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